대구시가 민간에 위탁해 새로운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들기로 했는데 업체의 유리한 운영 조건 때문에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미시내에서 어제 공업용수 관로가 파열돼 도로가 물에 잠기고 집안이 침하르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미공단에 대체용수를 공급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대구수성구청이 목련시장 주변 노점상들에게 9월까지 자리를 옮기라고 통보하자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민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호응을 받았는데 올해도 이 제도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밤새 열대야는 없었지만 한낮에는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든 오늘은 어김없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대구의 기온은 19도, 안동 18도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밑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가 33도, 안동은 32도까지 오르겠고 오후부터는 차츰 구름의 양도 많아지겠습니다. 33도를 안팎의 무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 오전에는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고요. 이 장마는 다음 주까지 다소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시가 680억 원의 세금을 들여 만든 서부 하수 처리장의 슬러지 처리 시설이 재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매달 13억 원이 슬러지 처리에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새로운 처리 시설을 민간에 위탁해서 만들 예정인데 오히려 세금이 더 들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대구시가 680억 원을 들여 만든 서부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시설. 하수 슬러지를 건조시켜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토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수분 함량이 높아 비가 오면 슬러지 형태로 다시 돌아가고 심한 악취에 유해 물질까지 검출되면서 결국 지난 1월부터 매립장 반입이 중단됐습니다. 대구시는 민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매달 13억 원씩 들여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 썼어도 될 세금이 1년에 150억 원 정도 나가는 겁니다. 대구시는 이 때문에 슬러지의 수분 함량을 10%까지 낮춰 고체 연료로 만드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427억 원을 들여 서부 하수처리장 시설은 리모델링하고 신천 하수처리장에 한 곳을 더 만드는 대신 대구시가 처리 비용을 주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고 가능한 어떤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법을 적용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받을 업체에게만 유리하고 세금이 더 낭비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고체 연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열량이 낮아 LNG를 추가로 사용해야 하고 수선 비용이 발생해야 할 경우 대구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합쳤을 때는 약 800억에서 900억 정도에 대한 부담을 대구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예산들이 전부 다 대구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부분들인데 또 고체 연료를 화력 발전소에 팔지 못하면 손해나는 부분을 대구시가 메워야 해 자칫 또 다른 세금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전자상거래기업 쿠팡이 대구시와 약속한 1,000억 원대 물류센터 건설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쿠팡은 대구뿐만 아니라 김천, 광주와도 투자 협약을 맺은 뒤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이 전국에 물류센터를 짓겠다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 투자를 약속한 건 김천시가 처음이었습니다. 2015년 8월 쿠팡은 1,000억 원을 투자해 김천의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1억 달러 투자 유치, 2,000명 일자리 창출 등 관련 뉴스가 쏟아지며 쿠팡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지만 석 달 만에 약속은 깨졌습니다.
김천시가 쿠팡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에 6만여 제곱미터를 마련했지만 쿠팡이 터 매입을 거부한 겁니다. 이거 쿠팡을 유치하려고 MOU까지 다 체결하고 뭐라고 부지까지 다 이제 확보를 해주면 일단은 빨리 매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독촉을 다수해도 미지근지하다가 한번 깨볼 거라서 넣어가지고 저희들은 뭐 손해 좀 본 것이 싫어 봐서는. 2015년 9월에는 광주시에 호남권 물류기지를 짓겠다며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00억 원 투자에 1000명 일자리 창출을 약속받은 광주시는 진곡 산업단지에 5만여 제곱미터의 터를 용도 변경까지 하며 기다렸지만 허사였습니다. 서로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MOU를 했지 투자는 한 것 한 번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계속 한다 기다리라 근데 기다린 게 2년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뭐 그게 되겠습니까? 광주도 지금 대구시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천은 이제 쿠팡이랑 그 김천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MOU가 종료가 된 겁니다. 쿠팡은 2015년에만 김천과 광주에 이어 대구와 투자 협약을 잇따라 해놓고 한 건도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쿠팡은 당시 지자체와의 투자 협약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은 전년도 영업 적자액 1,200억 원의 5배에 이르는 5,4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 쿠팡이 자신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현실성 없는 약속을 남발하며 지자체를 홍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와 구청이 행정사 자격증 불법 대여와 탈세 여부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이를 외면한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구시와 구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감사해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경찰은 관행적인 자격증 불법 대여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2일 대구지방경찰청은 행정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한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목련시장 주변 노점상들에게 대체터를 마련해 줄 테니 오는 9월까지 옮기라고 통보했습니다.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맞서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 목련시장 주변 노점 상인들이 수성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수성구청이 지금 자리에서 철수하고 9월까지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통보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업인데도 생존권을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저희들 어느 날 없이 완전 상생위를 꾸려갖고 독단적으로 통과시켜갖고 그냥 이전해라. 수성구청은 2015년 말 기준 602곳이던 노점상을 단속해 1년 만에 270여 곳으로 54%나 줄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성구 노점 상인들과 민주노점상 전국연합회는 같은 기간 서울시 주요 지역 노점상 감소 비율이 20%에 미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수성구청의 단속이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은 깨끗한 거리를 위해 2018년까지 노점상을 210곳까지 줄일 계획이라면서 보행권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상가에서 내놓는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들이 적치물로 인해서 그진 보행권의 확보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목련시장 주변 노점의 경우엔 대체 거리를 마련했다면서 옮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곳이 수성구청이 제시한 노점 대체 거리입니다. 기존 거리와는 약 7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상인들은 유동인구가 적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노점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행정기관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노점 상인들.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첨예한 갈등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구미 시내 한 도로가 어제 하루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상수도관 파열 때문이었는데 집안까지 침하돼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공업용수 공급마저 끊겨 대체 용수를 대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옥계동 왕복 4차로 도로 한복판이 폭격을 맞은 듯 꺼져 있습니다. 누더기처럼 갈라진 도로 틈새로는 물이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흙탕물에 잠긴 도로 위를 승용차가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도로 치마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오전 9시쯤. 도로 지하에 매설된 직경 50cm 공업용수 관로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차 타고 가다가 보니까 도로에 물이 가득 차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위험한 것 같았어요. 거센 수압으로 물이 지면을 뚫고 나오면서 길이 6m, 깊이 2m의 거대한 치마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관로 이연 부분, 이연 부분이 이탈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상 이제 비로 인하여 집안 자체가 약화된 원인이라고 그래. 이 사고로 구미 제2, 제3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공업용수의 공급이 끊겨 제1산단의 공업용수를 긴급 대체했습니다. 또 구미 국가산단 기업체가 밀집해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어서 경찰이 대거 투입돼 우회 도로를 안내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업용수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해가 뜨고 난 뒤 집안 치마가 발생해 대처가 빨랐지만 새벽에 발생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대책을 펼친 결과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기준 대구 시내 교통사고는 6,1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가 줄었고 사망자는 55명으로 25%가 줄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 데다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점 추진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단체장이 바뀌면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장들이 자신의 이름이 남는 사업에 관심을 두기 때문인데 예산 낭비가 심각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예산 154억 원 등 1,650억 원이 투입된 포항운하 건설 사업. 개통 3년이 지났지만 당초 예상대로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이 들어선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길을 뚫는 토목공사에 그쳤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오히려 주민 2천여 명이 정든 터전을 떠나 인구 감소로 쇠락했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최초에 운하가 통수되고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주민들이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결과는 그에 아주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 물길을 냈으면 현직 시장은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켜 사람을 모아야 하는데 금싸라기 상업용지는 돌밭, 황무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임기 안에 완성해야겠다고 무리하거나 독선적으로 추진했다가 단체장 교체로 중단된 사업도 많습니다. 테크노파크 2단지나 양덕승마장, 하수처리장, 도움산 드라마 세트장, 영일대 해수욕장 고사분수 등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쉽게 추진하거나 취향에 따라 함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 합의가 구해진 정책이라면 반드시 연결하여서 그 도시의 발전, 특히 포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덕 시장의 역점 사업인 형산강 프로젝트나 폐철도 도심숲 조성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도 단체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운명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가 타당한 건지, 정말 그 자기 임기 내에 다 마칠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봤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단체장 연임을 위한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으로 지역의 정주 여건은 쇠락하고 경쟁력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작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민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호응을 얻었었는데요. 올해도 새 보험사와 계약하고 계속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작년 경상북도가 가입한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은 도민은 246명으로 사망 15명, 치료가 231명이었습니다. 치료비는 100만 원까지, 사망 시엔 5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돼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모두 1억 6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사와 계약한 금액 1억 3천여만 원보다 지급금이 3천만 원 정도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오늘 병원비를 주시고 고맙다 그러지.
이 같은 호응에 따라 경상북도가 올해도 보험사와 계약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작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된 보험이다 보니 지급금 초과로 보험사가 손해를 보게 돼서 올해 공고를 내자 2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결국 가해 대상을 모든 야생동물에서 벌과 뱀, 야생 포유류로 한정하기로 조정하고서야 새 보험사와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대상은 모든 도민, 치료비 100만 원 이내, 사망 위로금 500만 원이란 조건은 작년과 같습니다. 읍면동 사무소나 또 시청, 군청, 또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면은 올해는 가해 대상 동물이 한정되면서 작년 사망 3명을 포함해 47명이 보험금을 탔던 진드기가 제외됐지만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경상북도의 특성을 잘 살린 알짜보험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지난해 11월 화재가 난 대구 서문시장 4지구의 대체 상가가 다음 달 25일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4지구 상인 570여 명 가운데 240여 명이 베네시움에 조성한 대체 상가 1층에서 4층에 점포를 마련해 한복과 액세서리 등을 판매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1월 베네시움을 대체 상가로 결정한 뒤 56억 원을 들여 내부 시설을 보수했고 개장 당일 축하 공연, 경품 행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어제 서울에서 총회를 열고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제11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에 이어 앞으로 1년 동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게 됩니다. 총회에서는 또 올 하반기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전국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제2국무회의가 시범 실시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류를 이용해서 도시마천의 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구 신천의 가창교와 침산교 구간 3곳에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나 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 인간 위주의 평가 방식을 벗어나 서식하는 어류의 상태를 점검해 생물 관점에서 수생 환경을 진단합니다. 7월 말과 10월 2차례에 걸쳐 출현하는 어류의 종류와 개체수, 국내종 여부와 비정상종 개체수 등을 조사해 어류 생물 지수와 어류 생물 등급으로 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폭염 대책을 연구하고 폭염을 주제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17 대구 국제 폭염 대응 포럼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폭염의 현황과 전망, 폭염 대응 도시 계획과 쿨 산업, 폭염 도시 이미지 쇄신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포럼을 주관하는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대구가 폭염 연구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한국과학기술원은 오늘 오후 대구시청에서 섬유 패션 분야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시와 한국과학기술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기술을 보급해 지역의 전통 주력 산업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공동 연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한국과학기술원은 본격적인 플랫폼 구축에 앞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사전 조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산업 생산 현장에 종사하면서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발전시킨 5명을 달구벌 명인으로 선정하고 오늘 오후 시청에서 명인 증서 수여식을 합니다. 올해 선정된 달구벌 명인은 패션 디자인 직종의 신승정, 한복 직종의 박효희, 정밀 측정 김정환, 화훼 디자인 이수화, 요리 직종의 조가변 씨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달구벌 명인은 15년 이상 산업체와 생산 현장에 종사하면서 관련 산업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해온 장인으로 5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기술 장려금도 지급받게 됩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든 오늘은 어김없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9도, 안동 18도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대구 33도, 안동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츰 구름양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모두 20도를 밑돌며 제법 선선한데요. 낮 기온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15도, 낮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예천의 기온은 17도, 낮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폭염의 기세가 조금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